설마 한샘에서 사기를 치게 되면 너무 황당하시죠? 저는 진짜 저 처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 제가. 제가 대항할 게 아니고 예. 회사 그 영식이랑 예. 대항하시면 돼요. 집을 이사를 가면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다 보면은 그냥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들 써도 됩니다만 그래도 하자보수까지 생각하면 믿을 수 있는 큰 기업에 맡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게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선택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시고 또 실제로 이렇게 맡기신 분들이 많을 텐데 대기업도 믿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을 SBS 시민사회TV의 하정현 기자가 여러분께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하정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화면 보니까 그 인테리어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기업 한샘이라고 지금 자막에 나갔네요. 네네. 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저 제보하신 분에게는? 네, 저희가 기사에서 다룬 이 사례자분은 부산에 살고 계신 그 신혼 부부신데요. 네. 지난 5월에 이제 홈쇼핑 광고를 보고 한샘과 인테리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홈쇼핑 광고를 보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상 시공을 맡은 거는 대리점이었는데요. 이게 8월쯤에 시공이 완료가 됐는데 그때부터 좀 심각한 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자 보수를 원한다고 시공을 한 업체 측에 문의를 했더니 우리는 뭐 하자 보수를 해줄 수 없다. 그래서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샘 본사 측에 이쪽에서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의를 했더니 이거는 대리점이 시공을 했기 때문에 본사 측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2달 동안 이렇게 물이 새는 상황에서 2달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샘 본사 측의 해명이 얼핏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전국 각지에 한샘이 나가 있는데 그게 다 한샘 본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대리점이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대리점에서 시공하는 게 다반사일 텐데 대리점에서 시공한 거는 우리가 하자보수 해줄 수가 없다? 그 답변을 이해할 수가 없네요. 무슨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답니까? 일단은 본인들의 한샘 측의 입장은 대리점 직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샘 측이. 예. 근데 굉장히 그게 극히 일부의 경우인데 그러니까요. 그 직시공을 하는 경우 그리고 한샘의 자재들 그리고 제품들 뭐 싱크대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수가 가능하지만 그 시공 자체는 대리점의 기술력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대리점과 알아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다. 그러니까 본인들에게는 이거를 뭐 중재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전적인 책임은 대리점에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한샘에다가 이걸 맡기고 계약하신 분들은 이건 당연히 한샘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한샘 본사와 대리점을 구분해서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례자 분도 예. 저희랑 인터뷰를 했을 때 본인이 이제 홈쇼핑에서 광고를 보고 그리고 한샘 가까운 매장 연결을 받아서 직접 한샘 매점에 갔었고 그리고 그쪽에서 나온 상담 직원과 모든 자재 그리고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상의를 다 했었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를 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당연히 대기업이라는 브랜드 파워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화재가 발생하고 보니 본인들이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할지 피해를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다. 이런 것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런 뉴스를 또 기자들이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어떤 처우를 받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언론에서 기자들이 기사를 써야 뭔가 좀 바로잡힐 수 있는데 그러면 피해자분의 이야기를 하정현 기자가 취재를 한 피해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대기업에서 이게 처사가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AS센터에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셔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다니면서 집 이렇게 세는 거 처음 봤대요. 자기도. 이게 뭐지? 이렇게 너무 황당하시죠? 저는 진짜 저 처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 웃음밖에 안 나더라고. 제가 여기가 무슨 고기 풀어놔도 살 만큼 그렇게 물이 찼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둘러보더니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건 한샘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거는 이런 싱크대, 표나는 거 있죠. 바닥, 뭐 이런 자재 같은 거
자기네에서 쓴 거, 수전, 뭐 이렇게 문, 창틀 이런 거에 대한 AS만 가능하지 이거 천장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앞으로 한샘과 또 이렇게 인테리어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말이죠. 한샘 측이 대리점이 한 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리점에 문의하세요라고 답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샘을 믿고 맡길 것인가 이런 생각이 당장 들거든요. 한샘에서 우리 SBS 보도가 나간 다음에 어떤 반응 나온 게 있습니까? 한샘 측은 일단은 기존의 입장을 좀 고수를 했는데요. 본인들이 자재라든지 제품의 경우에는 뭐든지 하자 보수가 가능하지만 어찌됐든 이 건에 대해서는 대리점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볼 문제다. 어쨌든 이 대리점에서는 보수를 해주기 힘들다. 시공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풀어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좀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샘의 반응 보니까 무면허 공사는 인테리어 업계 전반의 문제다. 그러면 혹시 이 피해자가 그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한샘 대리점 거기가 면허가 없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그 업체의 경우에 면허가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1억 원 이상, 이게 지금 1억 원 인테리어거든요. 예. 부산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원래 현행 법상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를 하려면 실내 건축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실내 건축 면허가 있어야 한다. 예, 근데 이 면허가 없었고 실제로 저희가 한샘 그 대리점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대리점들이 면허가 없다. 92%나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러면 한샘이라고 하는 큰 기업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와서 공사하는 분들이 면허가 없다. 실내 건축은 면허가 없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 규정이 잘못된 겁니까? 이 시장이 잘못된 겁니까? 이거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샘 대리점의 92%가 면허가 없다? 그리고 나서도 버젓이 영업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 실내 건축법 자체가 일단은 하자 보수와 밀접히 연관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조건 자체가 첫 번째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설 면허를 가진 직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하고 또 이제 자본력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의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하자 보수 공사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이런 조건을 단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리점도 무조건 이런 면허가 있어야 하는 건데 사실상 한샘 쪽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전 한샘 대리점 직원 또 이번에 우리 SBS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했던 것 같은데 하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까? 전 직원? 예, 맞습니다. 이 전 직원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정영 기자가 왜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샘 전 대리점 직원의 이야기입니다. 한샘에 수업도 있죠. 거기서 전부 다 수료증을 받았고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고 다 그렇게 해서 한샘의 그 전시장에서 근무를 하고 한샘에서 나오는 명함을 받고 한샘에서 지급되는 옷을 사서 입고 뭐든지 다 하는 대로 한 거예요. 뭐든지 그쪽 규정에 그렇게 다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고객은 한샘이라는 전시장에 와가지고 그걸 보고 거기서 다 계약을 하니까 여기가 한샘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가보면 대리점도 없고 그게 없어요. 아예 실체가. 그냥 그 근무날에 거기 전시장에 와가지고 근무하는 게 끝인 거예요. 자, 전 대리점 직원도 비슷한 취지로 여러분께 고발을 해드렸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피해자가 홈쇼핑 보고 계약을 하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홈쇼핑 광고는 나오죠.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분들도 이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피해를 입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구제를 받는가? 뭐 소비자 보험 이런 데다가 하면은 구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을 때 현재로서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어서 아이고. 좀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셨고 어제 저희 기사가 나가고 간 뒤에 이제 제보 메일로 비슷한 피해를 입었는데 구제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런 문의근들이 많았는데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관리에 책임이 있는 본사가
일단 무면허 업체들, 대리점 관리에 좀 심혈을 기울이고 또 하자 발생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리 본인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계속 입장만 반복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개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한샘이 국내 가구업계 1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큰 기업인데 이런 식으로 대리점과 함께 일을 해왔다. 시청자분들이 과연 한샘을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정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